군은 마치 법 기술을 써서 감싸고 또 여러 가지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개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필 규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럼 힘과 권한이 다 세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걱정도 얘기했을 텐데요. 네,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고요.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보완책을 보고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대통령이 걱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힘을 많이 갖게 되는데 어떡할 거냐. 잘못하면 무조건 파면 해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죠. 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조사관 100명 이상의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한다 밝혔고요. 또 경찰 순환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의 조치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범죄 피해를 경찰 수사가 미흡한데도 검찰의 보안 수사로 구제가 됐던 분들이 있어요. 가칭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같은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 지금 정부 당국자 청와대에서 좀 듣고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말말말. 자, 그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가 굉장히 격하게 충돌하고 있고 시장도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은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덜어내는 것이 조세 합리화다 이렇게 평가했죠. 예, 야당은 반발했는데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금 폭탄. 예. 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다.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죠. 네, 뭐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전의 자유 이런 얘기까지 그냥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런 지적을 했는데 네. 대통령도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면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의 형평이 맞지 않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똘똘한 한 채 기회만 잘 잡으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긴 하거든요. 물론 재산권을 뭐 자산 증식을 하는 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작용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대통령이 망국적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시장 반응이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네.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는 거래를 멈추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 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니까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그러면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풀려 나오면서 시장 안정화 그리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게 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또 잠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1주택자조차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니까 그 집을 팔고 시세 차익을 얻을지 아니면 실거주로 전환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관망에서 이제는 좀 보다 적극적인 고민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은 이제 일터에 가실 텐데 일하면 월급 받을 때 왜 얘기하는 월급과 다르지? 세금을 떼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으로 이익이 생기면 비슷하게 세금을 떼느냐? 훨씬 더 적게 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손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적 공방보다는 시장 안정화되고 또 차익을 거두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배고프네요. 이렇게 말을 열심히 했더니 다음 소식은요. 돼지고기 가격 담합 업체 기소. 이게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돼지고기 가격 담합이라뇨. 네, 무려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무슨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란 말은 옛말이에요. 옛말이죠. 너무 비쌌거든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나요? 네, 가격을 무려 20%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2017년 8월 이마트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납품 업체들의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단체의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서 함께 납품 가격을 맞췄죠. 자, 가격 안 알려줄 겁니다. 입찰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전부 다 똑같이
10,000원, 10,000원. 다음에는 12,000원, 12,000원 이런 식인 겁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아닌 담합을 선택한 건데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예. 서울동부지법은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마트가 이들 담합업체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의 합계는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 담합, 독점 이런 거는요.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하고요. 괜히 삼겹살 사려다가 제가 많이 망설여서 좀 화가 났나 봐요. 다음 소식이요. 태풍 돌핀이 키운 폭염. 얼마 전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태풍이라도 와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더웠다고요? 네, 제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로를 보니까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위치한 이중 열돔을 뚫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더울 때 오히려 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 틀면 오히려 더 더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